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4시간봉인데요. 보면 요 라인대 있죠? 여기 이쪽 라인 19,600에서 좀 더 내리면 19,500 정도 요 라인대를 지금 어찌됐든 계속 지켜주고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뭐냐면 이 선 있죠? 여기 4시간봉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도 선을 그을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고, 그러면 두 가지의 삼각수렴이 나오죠. 이런 식의 삼각수렴이 하나 나오고 이런 식의 삼각수렴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두 개 모두 상방으로 이탈을 한 뒤에 리테스트까지 지금 어쨌든 끝낸 모습이라, 조금 더 빡세게 리테스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가는 과정도 있을 건데, 여기서 생각보다 이 라인대를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19500 요 라인대를 잘 지켜주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박스권 무빙을 한 다음에 이 비롯된 매물대를 기점으로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려준다 그래서 바로 뭐 상승장이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아직 우리는 이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아직도 우리는 이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거 좀 색깔을 조금 바꿔서 좀 더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또 몇 주 걸리겠죠. 그럼 몇 주가 지나면 또 몇 달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9월, 10월 이 정도까지는, 10월 조금 더 가면 11월, 12월 이 정도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힘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제가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바닥이었을 때, 그러니까 2018년 12월이죠. 그때부터 9월 4일, 9월이 아니고 다음 연도 2019년 4월, 그리고 뭐 3월 이 정도까지 한 4달에서 5달 정도를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 가격대에서. 근데 이게 말이 횡보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지나고 보면 횡보로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3,000달러대 구간이고요. 여기는 4,000달러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범위로 잡으면 굉장히 큰 범위예요. 제법 30%대 되는 범위에서 박스권이 나오는 거니까 생각보다 지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어쨌든 굉장히 뭐죠?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다. 이거 일봉으로 보면 조금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이동평균선을 잠시 끄고 보면 이 정도까지의 횡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크게 올려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횡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크게 올려줬고, 내렸다가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지켜준 다음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항상 보시면 요런 모양, 그리고 요런 모양 있죠.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좀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일단 어쨌든 이 무빙 이후에 지금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한 2024년이나 2023년 중반에 이런 게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비트코인이 좀 이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를 해준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면 저점이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쵸? 저점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다른 차트를 또 보게 되면 여기서 어쨌든 저점이 이걸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려면 여기서는 계속 박스권 형태의 횡보가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는 단계는 한 뭐 요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 본 다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부터 조금씩 해도 되고 하니까, 어쨌든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일단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깨진다면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기로 볼게요. 우리가 그게 깨진다면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자, 이쪽에 나왔던 2019년이죠. 2019년에 나왔던 고점, 단기 고점이 13,800에서 13,900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여기를 깨고 여기 지키는 선에서
이 어딘가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3,800에서 17,500 사이니까 그러면은 한 14,000에서 한 15,000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깨지면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거를 좀 큰 관점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할 게 4파동이 1파동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그건 4파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1, 2, 3, 4, 5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여기서 반등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반등이. 근데 이런 형태로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횡보를 하고 올려준 다음에 한 번 더 저점 내고 그 다음 이렇게 올려서 2024년 뭐 연말이나 이런 식으로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상승장을 진행될 경우에는 두 가지 패턴이 보이는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는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보여줘야 될 것은 이 가격대를 계속 지키면서 전저점 갱신을 만들지 않고, 여기에 제가 지금 색칠을 해놨죠. 이 라인대를 계속 지켜내야 된다는 거. 주봉상으로 계속 지켜내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계속 지켜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월봉에서의 60선, 그러니까 60개월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월봉 60선을 지금 종가로 잘 지켜주고 있고, 이 가격대에서 요번 달도 좀 지켜준다 그러면 이건 4개월 정도 동안 이 가격대를 지켜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지선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신뢰도 높아지면 요거에 대해서 지지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반등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주봉에서 MACD가 양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근데 보면 여기서도 한번 주봉이 골드 크로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다음 주에 쭉 빠진 걸로 봤을 때 이게 다시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쭉 빠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데, 그럼 얘가 여기서 고점이 나오고 쭉 빠진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저점 갱신이 가는 거죠. 저갱이라고 할게요. 저점 갱신이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면 이전에 봤을 때 MACD에서의 골드 크로스는, 주봉에서의 골드 크로스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라인, 여기 하나, 여기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여기죠. 둘.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상승으로 돌아서기 전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무빙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히스토그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MACD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이 MACD가 지금 숫자가 굉장히 낮죠. 마이너스 뭐 5천이고 이때는 엄청 뭐 만까지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좀 지표의 신뢰성이 좀 있느냐라는 건 조금 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횡보를 좀 여기서 계속 해준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19,500, 600대를 계속 지켜주는 한에서 횡보 계속 진행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점점 제도권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게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내년부터 규제를 확립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보면 STO죠. STO. 이게 리플이 소송 들어간 게 이제 STO냐 뭐 유틸리티 토큰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소송이 들어간 건데, 어쨌든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은 그 소송 이슈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권에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이 토큰을 증권형으로 구분해가지고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점점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암호화폐가 이제는 계속해서 제도권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서울거래 비상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비상장 거래를 주식처럼 교환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조금 더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편안하게 되려면 토큰 형태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이 되면 우리는 부동산도 그렇고 뭐 어떤 자산군이 되든 간에 토큰화를 시켜서 쪼개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 이게 나중에 정말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활성화될지 몰랐듯이 정말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주식하고 부동산의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어마어마한 기술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이 블록체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될수록 암호화폐의 위상은 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IMF가 슬슬 요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암호화폐 기능이 틈새 상품에서 투기 약세 통화 핵지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사와 거래소, 헤지펀드가 줄도산을 해서 각국은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시장의 급성장과 감시의 어려움과 규제 기간과 실행 가능한 스킬 부재로 인해서 규제를 마련하는 게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랬죠. 어쨌든 보면 소비자 보호, 재정 건전성 등 규제 기간마다 우선시하는 성향이 다르지만 업계에는 채굴자도 있고 밸리데이터도 있고 프로토콜 개발자도 있고 전통 금융 구제를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이 개념으로 가는 거죠. 통화 해지용. 근데 요즘에 보면 달러가 강세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용으로 좀 부각이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요번 연말이나 이럴 때로 좀 보고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추세가 가파르고 다른 통화들의 약세가 너무 두드러져서 유로화도 지금 너무 완전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예상 외긴 한데, 어쨌든 암호화폐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태동기에 결국 본원적인 근간은 탈중앙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라는 개념에서 해칭을 하는 용도로도 부각이 되어야만 암호화폐는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중앙은행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 CBDC가 결국은 되겠죠. 근데 CBDC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암호화폐가 주목을 또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어쨌든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당장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한 세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에요, 사실은. NFT도 마찬가지고요. NFT도 그렇고, 뭐 인증도 그렇고, 위변조가 안 된다라는 것도 그렇고, 뭐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디지털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떠한 산업에서 한 가지만 실현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암호화폐의 잠재력은, 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인프라 단위의 산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분야가 될 것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 가치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매수를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핫한 건 이더리움의 머지죠. POS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기존에 있는 POW를 그대로 하드포크 시켜서 남겨놓는다 이런 것도 있고 뭐 한데, 어찌됐든 이더리움의 근간이 POS로 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이게 유동성이 잠겨버려요. 유동성이 잠기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귀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킬러 뎁들이 너무 많고 레이어 2라는 것이 오히려 존재를 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레이어라는 이 플랫폼 시장 자체를 이더리움이 만약에 먹어버리면 여기서 유동성은 잠겨있고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이 있는데, 이것과 그리고 유동성이 채굴되는 이 물량보다 소각하는 물량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사용하면 전송을 하거나 이런 사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각을 시키는 것이 이게 이제 잠겨있는 것보다 더 크면, 잠겨있고 생산되는 것보다 더 크면, 그럼 이더리움의 개수는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고,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되면 항상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파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슈에 딱 됐을 때, 머지 업데이트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급락이 올 수는 있어요.
급락이 올 수 있거든요. 항상 뭐 에어드랍이든지 뭐 하드포크라든지 이슈가 끝나면 그게 정말 실제로 실현되면 팍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잠깐 빼놨다가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이 머지가 어쨌든 완료가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걸 따로 그 전에 좀 팔고 좀 기다렸다가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방법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머지의 그 가치는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순간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저평가 구간에 돌입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 이게 횡보가 된다 요 개념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주봉 월봉 단위에서 횡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기존에 알고 있는 암호화폐 속도, 그렇죠? 위아래 등락에 대해서 속도 상승을 할 때 엄청나게 상승하고 엄청나게 빠지는 그 아스트랄한 무빙의 속도감을 우리가 즐겼는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아예 거래량이 없어져 버리고 유동성이 죽고 가격 등락폭이 별로 심해지지 않고 오히려 미국 주식이 더 잘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지루해지고 이런 걸 좀 처음 겪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당황스럽고 암호화폐 진짜 망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바닥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투심도 오히려 팍 죽어버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역푸까지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닥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현물로 한번 하게 되면 어쨌든 이걸 천천히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인지 아닌지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는 방법밖에 지금은 뭐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요게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그런 그 횡보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좀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멤버십 운영, 현물을 위주로 하는 것은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가입하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선물을 할 때 좀 뭔가 하다가 좀 애매하다 그러신 분들은 선물방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선물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이게 체크, 초록색 체크 표시가 타겟을 간 거고 위에 보면 이제 쭉 갔죠 타겟을. 근데 이 목욕탕 표시가 손절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8월 27일에 손절 한번 나고 계속 이제 타겟을 다 갔는데 이런 식으로 박스권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뭐 25일, 23일, 20일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타겟을 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타점을 보려고 할 때도 쓸 수 있고 제가 이 타점을 간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거든요. 채팅방에서도 남겨드리는데 이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시드를 그 가입한 계정에 800USDT 이상 입금을 하신 다음에 그 밑에 영상 설명란에 가입 신청한 링크 밑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 구글 폼 링크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비트에 가입한 UID 적으시고 연락받을 이메일 적어주시면 선물방 브리핑 텔레그램 주소와 그리고 카톡방의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